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6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네요. 벌써 4월 이제 마지막 차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학기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현실적으로 좀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A4 용지 한 장으로 좀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책은 바로 요겁니다. 미스터리 쇼핑 마케팅. 혹시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들으신 분들 중에 이 책을 아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주소, 그 책을 받으실 주소를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주 중으로 책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중간고사는 요 책 미스터 쇼핑 마케팅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감수를 했어요. 이 책 미스터 쇼핑 마케팅 책을 감수를 하고 제가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직접 출판을 했던 책입니다. 뭐 베스트셀러는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기업체에서 고객 경험 CS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때 애용을 했던 책이고요. 지금은 이제 시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이 미스터 쇼핑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스터 쇼핑에 대한 그 개념, 뭐 적용 사례,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그 방법 중에 툴이 이제 바로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스터 쇼핑을 단순히 점포, 점검, 고객 시선에서 고객 경험을 측정하는 하나의 조사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개선시켜서 매출까지 연결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이 책의 저자를 제가 만났어요. 한 몇 번 만났죠. 세온그룹, 일본의 서비스 마케팅 전문 회사. 물론 미스터 쇼핑과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 혼다 마사카스라는 그 저자 겸 CEO를 제가 만나서 이 책을 이제 직접 그 출판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제가 국내 출판을 성사시킨 거고요. 뭐 그런 인연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일본에 있는 일본 도쿄에 있는 게이오 호텔을 비롯해서 몇 개 호텔에 대한 외국인 관점에서 고객 조사를 현재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미스터 쇼핑 이 저자인 그는 그 원래 미국 유학 중에 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스터 쇼핑 조사를 발견하고 직접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에 그 있는 중소기업이나 유통기업이나 외식기업들에게 이런 거를 전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명감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2000년도에 세온이라는 마케팅 조사 회사를 차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복면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 복면 조사를 일본에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굉장히 그 전문적인 회사고 또 일본의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미스터 쇼핑 조사를 통해서 진단 컨설팅, 또 마케팅 컨설팅, 부진 매장을 번성 점포로 만드는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제가 보내드릴 책을 잘 보시고 한번 그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말씀드릴 거는 결국 우리가 그 미스터 쇼핑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잘 되는 매장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되는 매장들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삼청동에 유명한, 여러분 아시나요? 삼청동에 유명한 음식점? 바로 삼청동 수제비집에 갔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역시 장사가 잘 되고, 심지어는 점심시간에는 이제 대기까지 걸리는 그런 진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당연한 지사인데 이 삼청동이 지금 썰렁하거든요.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또 내국인도 발길을 끄는 상태라 유독이 그 집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상품력입니다. 자, 잘 되는 집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상품력이 있다. 자, 상품의 힘, 메뉴, 차별화, 독특한 식자재, 보여지는 어떤 식감, 그죠? 먹으면 빠지는 중독성,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오랜 전통, 이런 것들이 상품력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종법, 특히 외식업 사이드에서는 이 상품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유통 판매업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점포력이다. 점포력. 이거는 이제 점포력은 뭐냐면 이 창업가의 어떤 정신, 창업가의 스토리, 그죠? 그 다음에 창업가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점포의 컨셉, 그죠? 독특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또 고객을 불러 모으는 힘입니다. 점포력. 그래서 이제 제가 전시회에서 본 것 중에서는 공포 체험 카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공포 체험 카페.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홍대에서는 잘 됩니다. 홍대에서는 그들 말로 의하면 거의 1억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제 공포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공포 체험을. 물론 이제 이 공포 체험 카페이기 때문에 이 점포력만 가지고는 유행으로 끝날 확률이 높지만, 다행히 이제 그 브랜드에서는 상품력까지도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점포력과 상품력을 더 탄탄하게 하면 더 오래 지속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점포력이에요. 그래서 점포력. 또 이 번성하는 점포, 지속 가능한 점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인간력입니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바로 배려 서비스. 그죠? 고객을 배려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번성 점포를 이루는 세 가지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품력, 점포력, 인간력. 자, 이런 것들이 매장에,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매장에 갔을 때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구성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점포의 컨셉, 그다음에 경영자의 마인드, 그다음에 직원들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마 많은 지금 현재 사장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매출을 올릴 것인가가 아닐까요? 지금 이제 매출이 급감하죠. 70%, 80%.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 이래로 봤을 때 큰 공황, 그죠? 큰 충격 이후에는 또 다른 호황이 전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전 지구가 지금 멈춰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아마 경제적인 압박 내지는 불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시점이 끝나는 이후에는 아마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호황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객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그죠? 바로 기존 고객의 방문의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세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기존 고객의 방문 횟수를 늘릴 것인가. 그러려면 기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감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 돼요. 놀라운 서비스, 기대하지 않은 서비스, 그렇죠? 이런 것들,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객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매장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그렇죠?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존 고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알려준다든가 바이럴을 통해서 다른 고객을 모시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또 창업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 매장을 모르는 매장 고객들에게 SNS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 매장의 가치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허명, 그죠? 허황된 이런 진실이 아닌 가치가 없는 이런 홍보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직원들의 어떤 반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뭐 언론에서도 요즘 뭐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나 혹은 경영자의 어떤 그릇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가게를 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출을 올리는 세 번째 솔루션은 바로 한 번 방문한 고객에게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교차 판매와 추가 판매에 관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추가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럭셔리 매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스터 쇼핑을 하다 보면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직원들이 현명하게 고객이 부담 가지 않은 수준에서 뭐라냐면 권유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빈 그릇을 채워주면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차 판매와 추가 판매를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세 가지다. 첫 번째, 기존 고객의 방문 횟수를 늘려야 된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매장을 혹은 우리 브랜드, 우리 서비스를 모르는 잠재 고객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How to, 그죠?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한 번 방문한 고객에게 추가 매출, 쉽게 말해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매출을 올리는 솔루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들은 결국은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고객 경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우리보다 서비스가 좀 앞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고객이 떠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어떤 매장에서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했어요. 다시 갑니까? 다시 안 간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브랜드조차 안 가는 이런 그죠? 그래서 한번 떠나면 고객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객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경영자들은 호황을 대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그죠? 이런 경기에 어떤 좋은 시점이 왔을 때 오는 고객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허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허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외식 기업에서 게장, 그죠? 간장 게장을 펀딩을 받아서 판매를 했어요. 국내산 게장. 그 당시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나 봐요. 중국산 게장을 쓴다. 어쨌든 이 창업자 외식기업 CEO는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받아본 고객들이 이제 순수한 이런 약간 감성 마케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성 마케팅. 우리는 국산 게장을 통해서 저쪽. 근데 받아본 고객들이 대실망을 합니다. 이건 먹어볼 수가 없는.
게장, 여러분 게장이 얼마나 관리하기 힘든 거 아시죠? 자, 강력한 클레임이 양산이 되고 이 브랜드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금석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결국 지금은 이제 추락을 하는 그런 브랜드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는 그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이런 업종에서. 자, 이런 것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그 전에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바뀌죠. 뭐 농경 경제, 산업 경제, 뭐 서비스 경제. 자, 그 다음에 무슨 경제죠? 바로 경험 경제. 또 요즘 뭐 구독 경제.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뭐예요? 경험 경제예요. 고객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죠? 구독 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경험 관리를 필요로 하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앞서서 고객 경험 관리를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립 커틀러, 여러분 경영 우리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그룹 필립 커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매자의 70%가 구매 시점에서 제품과 브랜드를 결정한다. 고객의 88%는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다. 그래서 이 매장이야말로 고객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장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혹은 매장 창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차별적인 고객 경험 관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한번 동선을 봐보세요. 봐보면 고객이 들어와서 주문하는 동선, 그 주문하면서까지 뭐가 있죠? 뭐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이 또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제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고객의 동선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디자인 설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서비스 창업에 있어서 키워드는 CM이다. 고객 경험 관리다. 그래서 이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론과 그 사례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린 미스터 쇼핑,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혹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스터 쇼핑은 바로 훈련을 받은, 그죠? 훈련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스터 쇼핑과 일반 모니터랑은 틀린 거예요. 미스터 쇼파는 훈련을 받은 체크리스트, 시나리오, 이 미스터 쇼핑을 해야 되는 목적, 또 역할 연기가 필요하면 어떤 역할 연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 매장에 이제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조사 요원이랑은 틀리는 거예요. yes no yes no 뭐 5점 평가 4점 평가 이런 게 아니라 훈련을 받은, 그죠? 시나리오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시나리오를 받고 또 역할 연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계를 갖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터 샤파가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가면 들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미스터 샤파구나. 그래서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키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브랜드는 다시는 이용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가?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점포 뭐 1대5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10개, 20개, 50개, 100개, 그것도 뭐 전국에 이게 쫙 퍼졌을 때, 그죠? 과연 경영층, 회사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매장들이 과연 우리 매뉴얼을 준수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지, 그들의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 등에 대한 고객 경험을 파악합니다. 또 내외부 환경, 그죠? 환경, 청소 상태가 잘 돼 있는지, 그죠?
한때 뭐 굉장히 많은 매장이 치고 나갔던 주스 관련 여러분 브랜드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브랜드가 관리가 잘 되길 바랬는데 제가 어떤 매장을 갔더니 위에 상반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다. 그걸 보고 저는 이 매장이 오래 못 가겠구나. 또 본사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슈퍼바이징을 안 하나? 도대체 이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왜? 고객이요 여러분 시선이 갑니다 저 위로. 그러면 먼지가 있는데 이 매장 오겠어요? 특히 음식을 취급하는, 특히 과일을 취급하는 매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자나 경영층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또 고객의 불편 사항들을 미리 발견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의 불편 사항들을. 실제 이제 고객 그 입장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장 내 제공되는 음식의 어떤 강점, 그죠? 특장점, 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매장이 이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어떤 표준화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교육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기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까르띠에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치몬드라는 회사입니다. 리치몬드, 세계적인 리치몬드 그룹. 한국 인사 담당 부장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미스터 쇼핑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의 코칭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코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점수가 낮거나 혹은 좀 개선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교육과 코칭으로 그거를 개선시킬 수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죠? 직원들을 혼내거나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 관리자나 혹은 회사에서 훈련이 덜 된 직원들을 고객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이나 경영 전략이나 교육 전략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때도 미스터 쇼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이 되죠. 그럼 뭐예요? 매출 향상이 되고 이윤이 향상이 되는 이런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주와 이번 시간까지 미스터 쇼핑에 대해서 쭉 들어봤어요. 그죠? 좀 이제는 감이 잡히신가요? 잡히시죠? 미스터 쇼핑이 무엇이고 왜 기업들, 특히 포춘 500대 기업의 거의 80% 기업들이 이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스터 쇼핑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와 믿음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유럽 베로니카 칼슨이라는 스웨덴의 미스터 쇼핑 회사의 대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소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은 이제 베로니카 칼슨은 유럽 MSPA 미스터 쇼핑 전 세계 협회 유럽의 대표를 맡았고, 지금 이제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회사 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칼슨이라고.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미스터 쇼핑은요, 직원들의 잘못을 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랬으면 이 유럽처럼 사회주의 그런 노조가 강한 이런 데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됐겠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은 이거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스터 쇼핑은 직원들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매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쇼핑은 결코 직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로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자, 이것은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일자리에 어떤 그 상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MSP의 윤리 규정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결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돼. 다만 이제 관리자들이 그걸 통해서 코칭을 하거나, 그죠?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끔 활용되게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미스터 쇼핑은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미스터 쇼핑의 시나리오는 이미 다 직원들에게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할 때 직원들과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업에 있는, 그죠? 점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장의 의견을 들어요. 점장을 미스터 쇼핑 체크리스트 만들 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케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담당, 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메뉴 개발팀이 있으면 메뉴 개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일방적인 경영층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사적으로 이 직원들이, 그래서 이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에도 당연히 알려져 있고 또 직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를 하지 않는다. 또 이 성과가 매출이나 이익으로 발생이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는 노동조합에서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미스터 쇼핑이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전화 방문, 뭐 이메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소셜 요즘 뭐 배달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배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품하기, 그죠? 또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오프라인 쪽 매장 방문만 있었지만,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메일과 관련된 미스터 쇼핑 조사도 하고 있고, 전화 방문 당연히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근데 반품하기, 배달 뭐 이런 것들에서도 미스터 쇼핑이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스터 쇼핑은 결국은 고객과 조직과 직원들을 위한 거다. 이거는 이제 베로니카 칼슨의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쇼핑은 뭐냐면 조직을 위한 개선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죠? 계속 숨기거나 골문 상태로 놔둔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외식 기업의 그 어떤 사례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오너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현실의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 있는지, 회사에서는 자, 우리가 고객을 상대로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지, 상품에 대한 지식은 어떤지, 그죠? 또 이 QSC에 관한 기본적인 그 측정을 했을 때 회사가 추구하는 거와 현장의 갭은 어떤 건지, 이런 걸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상품이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결점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 당신들은 못하고 있어, 뭐 이렇게 또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도요, 여러분, 미스터 쇼핑을 딱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가맹점주 교육할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너무너무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가맹점들도 막 경쟁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쟁. 그래서 순위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순위는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부평점이 1등이야. 미스터 쇼핑 점수 1등이야. 그래서 막 그 대표이사가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막 상도 주고 박수, 보상금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경쟁 점포 부천점이나 뭐 역곡점 사장님들이 가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교육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잘하고 있는 직원들. 돌이켜보면 제가 그 와라와라라는 브랜드를 했을 때 그때 잘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하는지 아세요? 외식기업 프랜차이즈 CEO가 돼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때 이제 와라와라에서 서빙을 하던 그 친구들이 결국 고객을 능숙하게 잘하고 잘 했던 친구들은 결국 자기가 직접 또 창업을 해서 이런 그런 사례를 만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고객을 잘 대하는 직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순위가 나와요. 순위. 그죠? 1위서부터 100위. 그러면 하위권 점포들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상위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이 필요하고, 만약에 잘 변화가 안 된다면 잘 되는 매장의 점장과 못하는 매장, 점수가 안 좋은 매장의 점장을 이렇게 교환을 해요. 교대를. 근데 이 잘 되는 매장에 가서 이 부진 매장에 갔는데 또 못한다. 그럼 이제 굉장히 심각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사는. 근데 또 부진 매장에 가서 또 잘 만들어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인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직원, 잘하고 있는 점포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고객의 피드백이 과연 직원들에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실제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성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스터 샤핑을 통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죠? 직원들. 왜냐면 미스터 샤파들이 가서요, 여러분들, 그거 다 봅니다. 그래서 매장이 있는데 직원 혼자서 막 진짜 너무 막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럼 뭐 고객이 봤을 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지금 피크 타임 때는 뭐 직원들을 좀 더 충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본사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죠. 그리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블랙 컨슈머를 차단하는 데도 활용이 돼요. 블랙 컨슈머. 여러분 요즘 블랙 컨슈머라고 아시죠? 근데 미스터 샤퍼가 먼저 경험을 해서 블랙 컨슈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 샤핑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중에는 블랙 컨슈머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미스터 샤핑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요, 미스터 샤핑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전략상 중요한 사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또 종종 잘못되고, 그죠? 안 좋은 평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파악이 돼요. 그런 걸 바로 잡으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스터 샤핑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충성도, 판매, 그리고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스터 샤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원어 중에는 기업의 대표도 있어요, 그죠? 대표분들도 있는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책 꼭 읽어보시고 한 장으로 독후감. 이게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미스터 샤핑을 통해서 이제 측정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잠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객들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시그널. 우리 원원들 중에서 한 분이 이 책을 또 좀 시그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미스터 샤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것들, 뭐 경쟁 점포와 가격을 또 비교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청결도, 매장의 청결도, 제품의 보관 상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장 유니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품의 어떤 구색 여부,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합니다. 고객에 대한 대접, 인사,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벤트 중인 판매 상품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판촉,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돼요. 자, 이런 판매 홍보 상품에 대한 캠페인들도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떻게 추가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고, 또 판매의 과정 중에 혹시 논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도 파악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하도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 있고, 뭐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고객들도 막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파악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의 제한, 불평, 클레임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공되고 있는 뭐 음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보관 상태라든가 신선도라든가 기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쟁 회사들과의 그 수준을 파악하는데도 그런 미스터 쇼핑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주차와 6주차에 걸쳐서 제가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미스터 쇼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전반부에는 이제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고객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미스터 쇼핑 마케팅. 자,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미스터 쇼핑 마케팅입니다. 그 영국에도 이런 책들이 소개가 돼요. 영국에서도 not customer, create fan. 그러니까 고객이 아닌 팬을 만들어라. 그죠? 앞으로 갈수록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식의 그 전략이 필요하냐? 기존까지는, 그죠? 회사의 경영층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전략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현장에 진행이 돼요. 뭐 이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외식업들이 번번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현대에서도 있고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이 고객들의 생각을 갖고 고객들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이 경영층에 딱 매장에 한번 와서 무슨 얘기 한마디 딱 던지면 또 받고 또 누구 와서 자, 이래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실제로 만족시켜야 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경영층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쇼핑 마케팅은 뭐냐면 맨 상단에 뭐가 있냐면 고객이 있는 거예요. 고객. 그리고 고객의 생각을 갖고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미스터 쇼핑 마케팅의 세 가지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쇼핑 마케팅은 고객 발상의 전략이 중요한데 이런 거죠. 입지 조건이 좋아. 근데 서비스가 별로야.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입지 조건이 좋은데 서비스가 좋아. 입지 조건이 안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강남역 그러면 얼마나 좋은 상권이에요. 근데 제일 빈번하게 계속 막 가게 바뀌죠. 결국은 입지 조건이 좋으면서 서비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좋다면 오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래 번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입지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고객 이탈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미스터 쇼핑 마케팅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프로핏 패턴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매출을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죠? 고매출,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매출도 향상시킬 수 있는 패턴이 바로 프로핏 패턴입니다.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개. 한번 소개를 할까요?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집 자부심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익사이팅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환원 전략이에요. 네 번째는 플랜 누시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리 전략이에요. 여섯 번째는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감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8가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의 키워드는 자부심 전략입니다. 자부심 전략. 창업자의 자부심이 직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우리 매장의 특징이 직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자부심 전략이에요. 이 자부심 전략은요, 이 창업자들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쉽게 말해서 창업의 목표가 분명해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제품은, 우리 메뉴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집 자부심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파요. 이 하나는 최고야. 한 점 집중형이다. 삼청동 수제비도 그죠? 딱 뭐 물론 부가적인 메뉴도 있지만 한 메뉴만 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요. 철저히 관리한다. 철저히. 이게 이제 자부심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의 질이 높아요. 자, 이런 사례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메시지성이 강합니다. 거기 가서 경험을 고객으로서 체험을 하면 난 막 남들한테 떠들어주고 싶어 막. 메시지성이 강해.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예민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에 10번째 일관성이 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자부심 전략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릴 곳은 이제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한 한정식집이에요. 남도 한정식집. 바로 병풍산방이라는 데입니다. 병풍산방. 자, 그곳은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담양에 놀러 가시게 되면 가셔서 제 얘기 하세요. 잘해줄 거예요. 그 병풍산방에 이제 박경순 대표라고, 그 입지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논밭에 있어요, 논밭. 주변에 벌판이야. 농가야, 농가. 거기에 딱 병풍산방이라 하나 딱 멋있게 지어놨어요. 물론 이제 이분은 광주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도 그 담양에서 또 외식업을 창업을 하는데, 이 사장님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자기가 만든 식자재, 그 음식에 대한 자부심.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풍산방입니다. 돼지갈비인데요. 이제 드시는 동안 좀 따뜻하고 촉촉하게 드시라고 되게 물갈비처럼 육수를 이렇게 부드럽게 부어드린 거. 특색이 있네. 안 뜨거워요? 끓여서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거 병풍산방이 참 특색이 있게 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넓으실 대표님께서 그 가게에 대한, 우리 매장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저희 지금 여기 가게가요, 세 번째입니다. 넓은 낮은 밥상, 그리고 이제 넓으실 한정식, 여기는 그냥 편하게 와서 식사하실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거, 병풍산방. 2012년도에 오픈했고요. 벌써 5년째. 손님들이 뭐 맛이 있어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힐링을 한다 생각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예전하고 좀 달라져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외주에서 만드시는 거. 이제 음식도 너무 이제 허송만 고집하지도 않고, 그래서 퓨전은 저희 음식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한식, 모던 한식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 분위기하고는 안 맞고, 최대한
밥을 드시면서 계속 손이 갈 수 있는 음식 그거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미료는 것도 전혀 안 쓰세요? 저희 지금 저희 음식이 약간 달다고 네. 느끼셨을 거예요. 네, 네. 모든 음식은 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화학조미료도 안 써요. 아. 이제 식초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 쓰고 발효시켜서 발효시켜서. 발효액이 들어가니까 네, 갈 네.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미온이나 화학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또 그런 발효액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고 네. 깊은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어쨌든 자연의 맛이 나려면은 재료들을 만들어서 쓰면서 자연의 맛을 추구하시는 거네요. 네. 아니 이 집 자체가 자연이죠. 자연으로. 네. 아. 자, 음식도 자연이고 오시는 분들 진짜 힐링하러 오세요. 네. 오시고 이제 밖에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이 주위가 병풍사만 근처에가 등산코스도 있고 등산코스도 여기 있고. 유원지도 있고 담양이 또 워낙 예, 여기 담양에도 많이 많이 뜨죠. 오시고 네. 자, 자연의 힐링을 추구하시는 우리 외지에 계신 분들은 덕분산봉으로 오시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꼭 오시라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고요. 또 담양하면 저 대나무 축제 네. 그것도 구경하실 수 있고 일단 자체가 담양 자체가 힐링입니다. 꼭 네. 오세요. 꼭 오세요. 박수. 첫 번째, 프로핏 패턴. exciting입니다. exciting. 고객을 즐겁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여기에도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10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 매장이 활기차요, 활기차. 막 들어가면 막 마글마글 이런 소음이 아니에요. 활기차. 직원들의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고, 그죠? 활기찬 분위기. 거기 가면 즐겁고 흥분돼, 막 흥분돼, 즐겁고 흥분돼. 자, 그런데 가시 여러분 우울한데 가시겠어요? 네? 즐겁고 흥분돼.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코로나로 막 스트레스 많아. 근데 가서 막 스트레스 받아. 즐겁고 흥분되는 거. 막 가슴이 두근거려.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체험이 가능해. 경험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갖기도 합니다. 또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게 박수를 치게 안 되든가 뭐 일어나게 안 되든가 뭐든 그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 이게 이제 바로 익사이팅 전략의 키워드입니다. 자, 매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CEO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자, 매장이 활기차다. 즐겁고 흥분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체험이 가능하다. 경험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갖는다.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다. 깜짝깜짝 놀란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자, 이런 매장이 있다면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그죠? 자, 이게 바로 프로핏 패턴 두 번째 익사이팅 전략입니다. 이 영상, 관계되는 영상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직원들이 다 연습을 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
1차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미스터 쇼핑 마케팅,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미스터 쇼핑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객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 관리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프로프 패턴 8가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우리 컨설턴트 분들 계시죠? 여러분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떤 매장을 진단할 때 이런 툴을 갖고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또 솔루션을 주실 때 그런 걸 갖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집 자부심의 전략에 대한 거,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익사이팅에 대한 체크리스트.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진단 컨설팅을 하거나 혹은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접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핏 패턴 8가지를 다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 우리 매장에서 가장 취약한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가 정신으로 만드셔야죠.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조직 구성원 혹은 우리 파트너들과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나름대로 창업가 정신을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있어야지 고집 자부심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했는데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고 즐거움을 줘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미스터 쇼핑 마케팅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고집 자부심 전략, 그리고 익사이팅 전략. 익사이팅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익사이팅 전략.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제가 이제 유식한 TV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유식한 TV에도 대박집의 비밀, 뭐 해외 대박집의 비밀 이런 데도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좀 계속 수집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6주차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7주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